손흥민 선수 이적설 말이죠. 이걸 단순한 축구 소식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축구장 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선수의 거취에 대한 루머가 어떻게 도쿄의 광고계를 긴장시키고 저 멀리 뉴욕의 대기업들을 줄쓰게 만드는지 거의 거대한 비즈니스 스릴러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앞에 놓인 자료들을 보면 아시아 언론에서 쓴 조용한 충격이라는 표현이 담긴 기사들, 익명의 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한 스포츠 마케팅 분석 보고서, 그리고 파브리치오 로마노 같은 유럽 최고의 전문가가 던지는 냉정한 코멘트까지 다 뒤섞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맞춰보니 이적설이라는 표면 아래에서 꿈틀대는 거대한 자본과 시장의 욕망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왜 시장은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 즉 에코시스템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각 대륙의 반응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의외의 반응을 보인 곳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혹시 유럽을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장 먼저 충격에 빠진 곳은 놀랍게도 일본 시장이었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일종의 질서가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의 여러 브랜드들은 글로벌 스포츠계의 아시아 최고 아이콘은 당연히 자국 선수, 예를 들면 야구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아시아 시장 전체를 향한 마케팅 전략의 근간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 얼굴은 우리 선수다라는 공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공식에 손흥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선수가 인기가 많네 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아시아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광고계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우리가 아시아 시장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처음으로 마주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충격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자신들이 쭉 구축해온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자료에서 감성적 파급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아마 이 개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보통 마케팅 효과라고 하면 유니폼 판매량이나 광고 수익 같은 숫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성적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이것은 숫자로 잡히지 않는 힘이죠. 자료 중 하나를 보면 일본의 대표적인 음료 회사와 자동차 브랜드 내부 보고서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아시아 시장 캠페인에서 당연히 자국 스타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 때문에 그 전략의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수의 스토리,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 스타일, 겸손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감성적인 연결고리가 광고 모델 한 명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위협으로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정말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이 드라마틱합니다. 충격이 아니라 거대한 기회로 본 것이죠. 일본이 과거의 질서를 어떻게든 지키려 했다면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업계 자료를 보면 미국의 여러 대기업들이 MLS, 즉 메이저리그 사커 측에 접촉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적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업들이 MLS에 줄을 섰다는 것은 이적료나 연봉 같은 축구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질문은 아주 노골적이고 철저하게 상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MLS로 온다면 우리 기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MLS의 돈 가버 총재 역시 내부 회의에서 손흥민을 득점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가 보는 것은 손흥민의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영향력의 지도인 겁니다. 영향력의 지도. 이 지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펼쳐져 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지도는 최소 4개의 권역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당연히 한국 시장의 압도적인 충성도입니다. 둘째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그의 실력과 스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본 시장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프리미어 리그의 인기가 정말 폭발적인 동남아시아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MLS계는 가장 중요한 조각일 텐데 바로 북미 대륙 안에 있는 거대한 아시아계 커뮤니티입니다. 이는 미국 내수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동시에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키로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MLS 내부 회의 자료에서 나온 표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MLS와 아시아 고급 시장, 즉 프리미엄 마켓을 잇는 드문 다리. 여기서 고급 시장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팬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구매력이 있는 아시아의 중산층 이상을 리그의 새로운 고객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체적인 상업적 계산이 깔린 접근인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 대기업들이 줄을 서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 선수의 영입이 아니라 하나의 시장을 통째로 가져오는 전략인 셈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미국은 새로운 시장을 열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두 반응 모두 손흥민이라는 인물 자체의 파급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분석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수가 아니라 시장이 주인공이라는 관점입니다. 로마노의 분석은 이 현상을 개인의 위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의 필요와 타이밍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그는 지금이 바로 아시아 출신 선수가 글로벌 브랜드 가치의 정점을 찍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인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손흥민이 흐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장의 흐름이 손흥민이라는 인물을 발견했다는 관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선수를 불렀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리그 확장을 꾀하는 MLS에게는 단순한 슈퍼스타가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징적인 인물이 절실했던 겁니다. 여기서 로마노가 사용한 핵심 표현이 등장합니다. 손흥민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MLS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겠지만 마케터 입장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재미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캔들이나 논란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개성이 부족하다는 약점으로 비칠 위험은 없을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로마노가 말하는 안전함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적인 스캔들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특정 문화권과 충돌할 여지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핵심인 셈입니다. MLS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선수의 개인적인 문제로 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는 리스크는 절대로 감당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손흥민은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서 상업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카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리스크가 없는 완벽한 카드라고 했지만 그 안전함이라는 것이 과연 모두에게 똑같이 통용되는 개념일까요? 유럽의 시각과 아시아 현장의 온도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안전함이라는 가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 마케팅 업계의 시각은 단호하게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손흥민의 너무나 강력한 부상은 의도치 않게 일본을 아시아 시장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경쟁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게 그는 더 이상 중립적이고 안전한 상징이 아닌 거죠. 오히려 자신들의 시장 지위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큰 위험, 즉 안전한 선택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함정은 무엇일까요? 독립분석가들의 경고가 무척 날카로웠습니다. 너무 완벽한 선수는 오히려 표준화된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손흥민 선수의 브랜드 가치가 왜 이렇게 독보적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무대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계속 자신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증명하면서 스스로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언더독의 신화, 끊임없는 노력의 아이콘이라는 그 이미지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MLS로 향한다면 그 서사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도전하는 자가 아니라 리그가 내세우는 완성된 상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인 셈입니다. 정확합니다. MLS는 그를 리그의 얼굴로 내세워 리그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역할은 매주 증명하는 선수가 아니라 리그를 홍보하는 자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선수가 리그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리그가 선수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서사가 가진 날카로움과 감동이 잘 포장된 마케팅 캠페인 속에 희석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독립분석가들의 가장 큰 경고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한 명의 축구선수라는 경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자료들처럼 그의 잠재적인 행보 하나가 아시아 시장의 권력 지형을 바꾸고 미국 시장의 거대한 전략을 촉발시키며
동시에 한 개인의 역동적인 브랜드가 거대 자본의 안전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이 거대한 힘을 통제하는 주체는 과연 손흥민 선수 자신일까요? 아니면 그를 둘러싼 시장의 강력한 요구가 그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의 다음 행보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만약 그가 미국행을 택한다면 그것은 그가 유럽에서의 도전을 마감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치밀한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의 이야기의 중심이 더 이상 최상위 리그의 축구가 아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까요? 궁극적으로 손흥민이라는 생태계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자료들은 한결같이 시장이 손흥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고급 시장으로 가는 다리, 논란 없는 안전한 아이콘, 리그의 상징.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정작 손흥민 선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한 선수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되었을 때 과연 그의 개인적인 야망과 축구 선수로서의 꿈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남겨두고 싶습니다.